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고된 귀향길도 힘들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인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공식적으로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일이지만 주말이 이어지면서 5일 이상 연속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이상 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시민들은 늘어난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즐거운 고민 중입니다.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랴 가족들을 챙기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지만 오랜만에 함께 모일 가족들 생각에 웃음이 앞섭니다.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라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가족. 명절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생각이고요. 친정에 가서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친정에는 부모님 자주 못 뵈니까 가서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누고 용돈도 드리고. 시골에 이제 아버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 것이라 혼자 계시니까 여기서 음식을 갖다 준비해 갖고 이제. 하지만 명절이 길어지면서 자칫 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자칫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쳐나는 명절 음식들로 폭식하거나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해묵은 감정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 문화도 중요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 중에는 명절이면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가족들의 이해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꾸준한 대화로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각자 크리스천들이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을 가정 환경에 따라 표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로 잘 풀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분위기에 취해 우리만 즐거운 추석이 되지 않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노숙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잊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성숙한 태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덕담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지만은 이 세상에 이런 넉넉한 분위기가 있는 사회는 오히려 소외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약자는 더 외로운 법입니다. 핵가족화로 가족 간 단절이 가속화되는 요즘 추석은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중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가족과 모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가족과 이별한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성경책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북에 두고 온 어머니의 정성스런 손편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듬는 손에서 어머니를 향한 진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강변교회 김명혁 올라 목사는 평양에 살던 11살 때 신앙의 자유를 쫓아 홀로 남한행을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기엔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 평양 지역에 내려오던 순교 신앙의 전통은 김 목사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계시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 여기선 주일 못 지키겠습니다. 남한에 가서 주일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그럼 가라. 남한에 온 지 2년 뒤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공산정권에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 목사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에 동참하며 증오와 분노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 배우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 그때부터 김 목사는 북한을 오히려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식량과 약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부턴가 거의 완전히 바꾸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방으로 가라고 그래요.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이방은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고 로마로 가라고 그래요. 지난 8월에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 다른 종교 지도자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도 이루어진다는 소식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 목사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화해와 교류, 평화를 증진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가족과 헤어진 아픔은 하나님을 향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며 이 땅의 이산가족들이 남북 화해를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아픔은 기독교의 어떤 의미로 중심이 되고 나는 그게 보석이 된다. 이별의 슬픔과 아픔 보석이 된다.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보석을 지니고 그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김명영 목사는 이번 추석 최고의 선물은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숫자는 모두 12만 8천 명. 다음 추석에는 이들 모두에게 가족 상봉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WFP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자금을 확보하면서 대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UN 중앙긴급구호기금 200만 달러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국제발전기금 4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했다며 대북 지원 규모를 지난달에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북한 주민 70만여 명에게 지원했던 규모가 이번 달에는 160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식량계획 나나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2014년 6월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약 240만 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원 대상 3명 중 1명꼴에만 혜택이 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핵발전소 재가동 움직임을 비판하며 탈핵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핵발전소 재가동 움직임을 중단하고 연일 후쿠시마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일본 5위 핵발전소 4호기의 가동 중단에 대해 재가동 심사를 위한 사전 단계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일본이 충분히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 유치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국민은 물론이고 주변국에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5위 핵발전소 4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핵발전소 제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오는 22일 주일을 농촌 선교주일로 정하고 생명의 땅 농촌을 기억하자는 제목의 감독회장 목회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서신에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며 제7회 농촌 선교주의를 통해 농촌과 농촌을 지키는 일꾼들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또 농촌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와 어르신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며 농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새기는 주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감독회장은 농촌교회가 최근 들어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시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농촌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자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올해 농촌 선교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 우리 먹을거리라는 주제로 지킬 예정이며 농촌 선교주일은 지난 27회 총회에서 제정돼 올해로 7번째를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3가 네 번째 1차 지역 예선인 대전 충청 지역 예선을 마쳤습니다. 지난 14일 청안중앙교회에서 펼쳐진 대전 충청 지역 예선에는
현재까지 지역 예선을 치른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58개 팀이 도전했으며 이 중 13개 팀이 2차 예선에 올랐습니다. 심사를 맡은 가스펠스타씨 시즌3의 김명식 멘토는 천안소재대학의 음악 전공자들이 대거 참가해 그 어떤 지역 예선보다 높은 수준의 경연을 펼쳤다며 2차 예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오디션에 앞선 열린 예배에서 천안중앙교회 이순 담임 목사는 참가자들이 자칫 오디션의 분위기에 들떠 찬양을 하는 진정한 이유를 잊을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찬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스펠스타씨 시즌3 1차 예선은 오는 9월 28일 경기 강원 예선과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열리는 서울 예선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영국 웨일스 성공회가 교회법을 개정하고 여성 주교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웨일스 성공회는 최근 종교회의 투표를 통해 여성을 주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 주교 144명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리 모건 웨일스 성공회 대주교는 교회가 이미 여성을 부제로 임명하는 상황에서 주교만 될 수 없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성공회에서는 이미 여성이 주교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도 여성 주교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 여성이 주교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감리교 사회선교단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평화산책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은 연 1회 정기 공연을 비롯해 평화와 희망의 문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입단 오디션은 오는 26일 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이 필리핀 안드레아 베네라시온 국제 합창 페스티벌 2013에서 받은 우승 상금 $3,000를 지난 10일 월드비전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 전액은 필리핀 마닐라 대홍수 긴급 구호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프로골퍼 신지혜 선수가 호남신학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신지혜 선수는 지난 2012년부터 호남신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부친 신재선 목사도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사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30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갱협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당일에도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 구경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연휴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매우 크니까요.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6도, 대전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고 오후에는 강한 일사에 의해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향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